지난 시간에 우리 명제와 연결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명제란 뭐였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이런 걸 명제라 그랬죠. 그래서 단순 명제란 한 가지 사실을 주장하는 명제인데, 이런 단순 명제를 연결사를 사용해서 여러 개 연결하면 합성 명제가 되죠. 그래서 연결사의 중요한 것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not, and, or, 그리고 조건문,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 연결사의 정의, 진리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명제라는 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진명제와 모순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진명제와 모순명제는 사실 명제라는 연산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런 명제예요. 자, 먼저 정의 1.2상을 볼까요? 항진명제란 뭐냐? 모든 경우에 대해 항상 참인 명제, 이런 명제를 항진명제다. 그래서 영어로는 토톨로지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기호로 소문자 t를 써서 나타냅니다. 대문자 t는 뭐였죠? 참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true의 약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소문자 t, 아까 대문자 t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 t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경우에 항상 거짓인 명제를 뭐라 그러냐? 모순명제다 해서 contradiction의 앞자 c를 소문자로 표시해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항진명제란 뭐다?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항상 참인 명제. 그런 명제가 있느냐? 다음 예를 볼까요? 예제 1.24 보죠. 명제 P or not P. 이거 합성 명제죠. 이 합성 명제는 항진 명제가 돼요. P or not P는 항진 명제가 된다. 동치가 되는데, 이게 왜 항진 명제가 되느냐? 이거 증명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경우에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명제가 모든 경우에 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의 진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진리표를 작성하려면 몇 개의 행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들어있는 단순 명제가 몇 개 있어요? P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다 연결사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참과 거짓 두 행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진리표를 그리면 P가 있고요. 그리고 행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두 개. 그리고 이 식을 써주면 P or not P.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려는 토톨로지, 이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럼 P의 경우의 수, 참거짓의 경우의 수는 T와 F 두 개밖에 없죠. T와 F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P는 여기 P 밑에 요 진리값을 그냥 써주고요. 나P 밑에 나P는 이거의 반대니까 그걸 써주면, 자, 이거는 T, 이거는 F이고요. 이거는 F죠. FT. 그리고 오어는 뭐예요? 오어의 진리값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둘 중 하나라도 T가 있으면 다 T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즉, 이 명제 전체의 진리값은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건데 가만히 보니까 P가 어떤 값을 갖든지 상관없이 이 명제, 합성 명제 전체의 진리값은 뭐다? 항상 T다. 그죠? 항상 T.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항상 T.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리값이 항상 T인 명제. 그게 바로 토톨로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양쪽이 어느 경우든 진리값이 똑같아요. 이거나 그죠? 이것도 진리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제가 동치가 된다 하는 증명을 해라 하면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P and not P는 모순명제가 돼요. 즉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거짓이 돼요. 예, 실제로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뭐 단순하니까 그려보면 여기 and로 바뀌고요. 여기가 뭐로 나와? F, F. 그죠? 컨트라딕션 C도 F, F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T가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토톨로지가 경우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P, Q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행이 하나, 둘, 셋, 4개 있더라도 토톨로지는 항상 뭐다? 항상 T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다 토톨로지. 또 경우의 수가 8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토톨로지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참인 거. 그러니까 토톨로지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경우가 뭐 몇 개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항진명제와 참고 1.25 볼까요? 항진명제와 모순명제는 성분명제의 진리값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그 진리값이 참이어도 참, 거짓이어도 참. 그죠? 성분명제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살펴보면 이게 뭐 참이든 거짓 할 것 없이 항상 참이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얻어졌죠. 즉 P or not P는 여기 이 P의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예, 그 명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 P or not P 형태는 항상 토톨로지가 된다. 예, 그래서 P or not P에다가 이 P 자리에 R이면 S이다. 이거 조건문이죠. R이면 S이다를 대입해 볼까요? 아까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R이면 S이다, or not R이면 S이다. 이게 P or not P인데 P 자리에 이걸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거 명제인데 이 명제도 뭐가 되느냐? 항진 명제가 돼요. 토톨로지가 돼요. 예, 이거 증명해라면 몇 개의 행이 필요한가요? 예, R과 S 성분 명제가 2개니까 4개의 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이 명제가 항진 명제가 된다는 걸 증명해라 하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표를 그려서 모든 경우에 참인 걸 보여줘도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얘기처럼 P or not P가 토톨로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P 대신 이걸 대입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토톨로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진명제의 형태가 있다. 형태. 뭐예요? 항진명제의 형태. 이거예요. P or not P는 항진명제. 또 모순명제의 형태가 있어요. P and not P.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도 많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예요. 굉장히 제일 단순한 형태죠. P or not P, 항진. P and not P는 모순. 자, P or not P가 왜 모순이냐? 이건 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형태인데 어떤 사실을 증명해요. 이게 항상 사실이래요. 그런데 그거의 부정도 항상 사실이래. 그럼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거죠. 모순이 돼. 그래서 P and not P는 모순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제 1.16 볼까요? P면 Q 괄호 닫고 E면 R이다. or not P면 Q 괄호 닫고 E면 R이다. 이게 항진 명제인 걸 증명해라 하면 이거 성분 명제가 몇 개예요? 단순 명제가 3개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니까 성분 명제가 3개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2가지씩 하면 2의 3승, 즉 8가지 경우를 다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진리표 그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항진 명제가 증명. 왜? 이건 어떤 형태? 대괄호 or not 대괄호. 그죠? P or not P에 P 자리에 이걸 대입해 준 거다. 항진 명제 P or not P에다가 P 대신 이걸 대입해 준 거다. 따라서 항진 명제다.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나. 두 줄이면 끝날 거를 괜히 8행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할 뻔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가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구조에서 오는 거다. 기억해 두세요. 자.
자, 그 다음 정의 1.27 볼까요? 조건문 P면 Q이다. 이거 합성명제로 표시했는데, 왜냐면 이게 복잡한 내용이 올 수 있어서 합성명제를 썼어요. P면 Q이다가 항진명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명제 P는 Q를 함의한다. Q를 함축한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기호로 P 화살표, 이중화살표죠. 이중화살표 Q.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P,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implies라고 읽어요. implies. implies. 함축한다. imply, ly의 3인칭 단수형이죠. implies. P implies Q. P는 Q를 imply 한다. 또는 P는 Q를 함의한다. P는 Q를 함축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공 용어로서 P implies Q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죠. 자, P implies Q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거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항진명제가 되는 거다. 항진명제이다. 이 말이 P implies Q예요. 그리고 쌍조건문, 이 쌍조건문이 항진명제가 될 때 우리는 뭐냐? P와 Q는 이퀴벌런트하다. 동치이다. 그래서 이것도 화살표로, 이중화살표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참고 1.28 볼까요? 쌍조건문의 진리표를 살펴보면 P 쌍조건문 Q가 항진명제가 되려면 이게 항진명제가 되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P와 Q의 진리값이 일치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참이면 이게 참이라야 쌍조건문이 참이 나오고, 또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라야 쌍조건문이 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P와 Q의 진리값이 일치해야 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P 요거 논리적 동치에 P 요거 이퀄 3개짜리 이퀄을 썼죠. P 요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P if and only if Q와 이거 if and only if라고 있는데 Q와 P 요거 논리적 동치와 다 같은 의미다. 왜? 이렇게 되려면 두 개의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같아야 되고 이때도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동치 개념은 지난번 1.10에서 얘기했던 논리적 동치와 같은 개념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 두 기호를 그냥 자유자재로 섞어가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제 수학에서 이 기호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P implies Q 이 기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의 뜻이 뭐다? P이면 Q다라는 조건문이 항진명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와 이게 동치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조건문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알아두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not P or Q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P 조건문 Q가 not P or Q 요 명제랑 똑같으니까 이 명제가 항진명제가 돼야 돼. 그죠? 이 명제가 항진명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의 부정, 항진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나요? 모든 경우에 참이니까 그걸 부정하면 모든 경우에 거짓이 되겠죠. 즉 이거의 부정을 해주면 P and not Q가 돼요. P and not Q가 되는데 이게 1.17에서도 뭐 잠깐 계산한 적도 있는데 1.17 이거나 이게 다 동치다 하는 걸 계산했어요. 이건 1.15에서 계산했고 또 이거와 이게 같다 1.17에서 계산했는데 P and not Q가 모순명제가 되는 거다. 이거 다 이 네 개가 다 동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 하나짜리 화살표와 두 개짜리 화살표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짜리 화살표는 조건문이고 조건문은 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조건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근데 P implies Q는 뭐다? 항상 참이 되는 거다. 이건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기호가 되는데, 자, 여기 용어를 하나 새로운 걸 정의합시다. P implies Q일 때 우리는 P를 가리켜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P이기만 하면 항상 Q가 되니까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고 Q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동시에 될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쌍조건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P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게 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되냐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려보면 진리집합,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냥 P로 쓸까요? P.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냥 Q로 씁시다. Q. 이렇게 돼요. 여기 P에 들어있는 모든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들은 P에 들어있으면 항상 Q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되죠. 또 Q에 들어있는 것들은 P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이 안에 있는 건 Q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P의 원소가 되려면 일단 Q 안에는 들어와야 되죠. 진리집합 안에는. 그래서 Q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에서 온 용어인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것이 바로 논리에서 얘기하는 implies를 설명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쌍조건문이 항진명제가 되면 P, if and only if Q.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if and only if라 그래요. and only if. if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수학자들이 if, IFF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게 수학자들이 쓰던 단어인데 이게 하도 자주 쓰니까 이게 정식으로 영어 단어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이제 이게 올랐는데 if and only if를 IFF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P, if and only if, if and only if Q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또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겠어요. P, if, Q 뭐 이렇게 쓰기도 하겠어요. 이게 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다 같은 얘기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정리 1.32 볼까요? 자, 단순화 법칙이라는 건데, 자, 영어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말은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칙의 이름을 정했으니까 아마 이해 금방 될 거예요. 단순화, 그야말로 단순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 P and Q이다. 그러면 뭐를 임플라이 하냐? P를 임플라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성립한다고 주장하면 그 중에 하나만 주장해도 된다. 단순화시키는 거죠. 또는 P and Q는 Q를 임플라이 한다. 자, 그 다음 합의 법칙. P는 뭐를 임플라이 하냐? P or Q를 임플라이 한다. 그 다음 추이 법칙. 트랜지티브 론데 P이면 Q이다, and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런 명제는 이 명제를 임플라이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잠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임플라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명하려면 여기를 조건문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조건문으로 이렇게 만든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조건문이 항진명제가 되면 되죠. 그죠? 이게 항진명제인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즉 항진명제, 이게 항진명제가 되려면 여기에 참이면 이것도 항상 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값이 참일 때 이게 참이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선언지 제거법. P or Q이다. 그리고 not P면 뭐를 보장해 주느냐? Q를 imply 한다. 이게 Q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즉 뭐냐? P or Q가 참이고 and not P도 참이다. 즉 그러면 이게 P가 not P가 참이니까 P가 참일 수가 없죠. 근데 P or Q는 참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면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Q가 참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뭐 기호로만 써서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그런데 창을 열어서 봤더니 눈은 오지 않는다.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비가 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얘기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지금 밖에 눈이 온다. 왜냐하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누가 탁 들어오는데 옷이 막 젖어 있어요. 머리도 젖어 있어.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온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서 봤더니 눈은 오지 않아.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립 안 한다. 그럼 뭘 알 수 있다? 나머지 한 가지가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P or Q가 참인데 Q가 참이 아니면 뭐가 돼야 된다? P가 참이라 해야 된다. 즉 선언하는 이거 두 개 선언이죠. 선언하는 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한다. Q가 아니다. 이거 제거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P가 남죠. 선언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법. 선언지 제거법. 그 다음 3단 긍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P면 Q이다. 이게 참이에요. 그리고 P가 맞죠?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Q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이 오면 추워요. 눈이 오면 춥다. 이거 명제 참인가요? 눈이 오면 춥죠. 그런데 실제로 밖에 창문을 열어봤더니 눈이 와. 그러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야.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밖에 날씨가 춥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3단 긍정법. 3단 부정법은 그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인데 눈이 오면 추워요.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옷을 가볍게 입고 있어. 춥지가 않아 한마디로.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 눈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6가지 정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대응하는 조건문 명제가 항진 명제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언지 제거법 같은 경우 이 명제, 요거 조건문으로 고친 이 명제가 항진 명제인 거를 이렇게 쭉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P or Q 진리값 써주고 not P 진리값 써주고 두 개의 and의 진리값 써주고 그죠? 그리고 Q의 진리값 여기 있었고 그거의 조건문의 진리값.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순서 알죠? 결합 형태가 힘이 다르니까 이걸 그러니까 P와 Q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Q를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not P의 값 계산해주고 또 P or Q의 값도 계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와 이거의 AND 즉 여기에 다시 괄호가 있는 거죠. AND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계산해주고 그럼 이거이면 Q이다 하는 진리값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산해주면 항진 명제가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논리 법칙이 많은 분야에서 응용돼요. 특히 자동차 진단 시스템 또는 의료 진단 전문가 시스템에서 아주 간단한 예만 살펴볼까요? 자, P면 Q이다. 이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면 배터리가 양호하다. 이거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뭐 정비소에 가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면 배터리는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실제 걸어보니까 이건 항상 참인 명제고 이 자동차를 걸어보니까 시동이 잘 걸려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에서부터 뭘 알 수 있다? P면 Q이다 도 성립하고 and P도 성립한다. 그럼 뭘 알 수 있다? Q. 이 자동차는 배터리가 양호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아까 했던 5번 3단 긍정법. P면 Q이다 그리고 P다. 따라서 Q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6번인 경우는 P면 Q이다. 시동이 잘 걸리면 배터리가 양호해. 그런데 이 자동차가 배터리가 불량해. 배터리 보니까 막 누액도 되고 배터리 볼티지를 체크해 보니까 볼티지도 안 나와. 그럼 이 자동차는 배터리가 불량이 맞아. 그러면 손님이 아까 설명을 안 해줬지만 이 자동차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정비소 사장님이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 의료진단 시스템에도 비슷한 논리를 쓰는데, 자, P면 Q이다가 어떤 환자가 위암 환자라면 급격한 체중 변화가 나타난다. 위암 환자들은 체중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환자는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not Q. 급격한 체중 변화가 없었어.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 환자는 위암은 아니다. 위암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6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명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34 정리해볼까요? 이중부정의 법칙. not P를 다시 한번 not 해주면 자기 자신이 된다. 즉 not P는 P와 동치다. 그 다음 P and P는 P와 동치고요. P/O P도 P와 동치다. 즉 몇 등 P를 2번 and나 or를 해주는 건 자기 자신과 같다. 그 다음 대우법칙. P면 Q이다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문장과 동치가 된다. 대우,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와 두 개가 동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배리법. P면 Q이다는 뭐하고 같으냐? P and not Q. P이고 Q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뭐가 된다? 컨트라딕션이 나온다. P and not P, Q는 컨트라딕션이 나온다. 즉 무슨 얘기야? P이고 not Q이면 모순이 된다. P면 Q이다가 이게 참이 되면 P and not Q이면 모순 명제가 된다. 다음 교환법칙. P and Q는 Q and P와 같고 즉 and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or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결합법칙. P and Q 괄호 닫고 and R과 P and 괄호 열고 Q and R. and에 대한 결합법칙, or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and와 or를 각각 이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죠? or에 대해서도 and가 분배돼요. 그 다음 드모르강 법칙. not P and Q는 not P or not Q. 그러니까 이 not이 요 세 군데 다 적용되는 거죠. P에도 적용되고 and에 적용되니까 or로 바뀌고 Q에 적용되니까 not Q로 바뀌고. 그죠? 드모르강 법칙.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not이 이 세 군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분에도 적용되고 연산에도 적용되고. 이걸 뭐라 하냐? 드모르강 법칙이다. 자, 이거 증명해라 하면 어떡하나요? 지난번 했던 것처럼 뭘 하면 된다? 진리표를 계산해 주면 된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P면 Q다와 대우명제 not Q면 not P다가 동치인 걸 보여라 하면 어떻게 한다? 그 사이를 쌍조건문으로 연결해 준 이 전체 명제가 뭐가 된다? 항진명제. 전부 다 참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따라서 이게 항진명제니까 이 두 개가 동치가 되죠. 그죠? 동치. 마찬가지로 뭐 8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만드는 거는 여러분 진리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각자 해보세요. 자, 위 정리가 의미하는 예, 아까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시동이 잘 걸리면 배터리가 양호하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 대우명제는 배터리가 불량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잘 걸리지 않는다. 그죠? 이게 성립하면 이거 성립하죠. 투명제. 우리 말로도 동치인 것 같죠? 그죠? 그 다음, P면 Q다와 P and not Q면 C다. 컨트라딕션이다 하고 왜 동치가 되냐? 자, 이거 시동이 잘 걸리면 배터리가 양호하다죠? 이걸 써보면 시동이 잘 걸리고 and 배터리가 양호하지 않다. 즉 배터리가 불량이다. 시동이 잘 걸리면서 배터리가 불량인 거는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시동이 잘 걸리면서 배터리가 불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순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위 정리해서 대우법칙하고 배리법 몇 번이었나요? 3번과 4번 있죠. 이거는 증명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론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P면 Q다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대우명제를 증명하죠.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그죠? 또는 P and not Q를 가정해서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죠?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정리 1.37 볼까요? 정리 T를 항진명제, C를 모순명제, P를 이미 명제를 할 때 아까 강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건데 P and tautology는 P하고 동치가 돼요. 즉 and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tautology는 동치가 된다. 또 or라는 연산자에 대해서는 P, or T를 해주면 T가 된다. 이거는 뭐 연산 항동원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 P, or contradiction을 해주면 P가 된다. 즉 or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contradiction이 항진명제가 된다. 이건 그냥 또 다른 어떤 사실인데 contradiction은 어떤 명제하고 and를 해줘도 contradiction이 나온다. 그리고 contradiction은 임의 명제를 imply하고 임의 명제는 tautology를 imply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증명해라. 자, 1번 이거 증명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P and T와 P 사이의 쌍조건문이 항진명제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죠. 이게 항진명제가 되는 거. 근데 이렇게만 써도 결합이 이게 세니까 여기 괄호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괄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항진명제가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거 진리표를 그리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건데 P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T 아니면 F. 그죠? 근데 타utology는 경우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나눠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P와 T 성분 명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즉 P에 대해서 T와 F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TF, TT가 나오고 또 그거 AND로 해주면 TF가 나오죠. 또 P가 본래 TF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쌍조건문 진리값이 같죠.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타utology를 얻을 수 있다. 모두 다 참이 됐어. 그래서 이게 쌍조건문이 참이 되니까 두 명제, 이 명제와 이 명제가 동치가 되죠. 즉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 자, C implies P를 증명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C면 P다가 항진명제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도 C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F예요. 그러니까 P와 C가 있을 때 P의 경우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행위 4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FF고 P는 TF니까 imply 조건문의 진리값은 항상 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항진명제가 됐으니까 C implies P가 된다. 마찬가지로 P implies T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항진명제와 모순명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자, 항진명제란 뭐다? 모든 경우에 다 참인명제. 모순명제는 모든 경우에 다 거짓인 명제. 그리고 조건문 P면 Q에다가 항진명제가 되는 거는 뭐하고 같다? P and Q가 항진명제가 not P or Q가 항진명제가 되는 거와 같고 P and not Q가 모순명제가 되는 거와 같고 그때 우리는 P implies Q라고 쓴다. 참고 1.29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정리 1.32 6개 법칙이 있었죠. 이 6개 법칙을 이름도 알아야 되고요. 단순화 법칙이 뭐냐? 이거 쓰라 그러면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단순화 법칙, 합의 법칙, 추이 법칙, 선언지 제거법, 3단 긍정법, 3단 부정법. 그리고 1.34 예. 여기도 이제 8개 법칙이 있죠. 근데 1.34 법칙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절에 이제 이게 활용할 건데 1.34는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동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수식 계산하듯이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도 잘 나. 물론 이름은 암기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나요. 그런데 정리 1.32는 이게 동치가 아니에요. 임플라이야. 특징이 전부 임플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6개 법칙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까지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암기법으로 쭉 암기하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거는 6가지 법칙, 가장 앞에 있는 단어들, 두 문자를 해가지고 6개를 암기하는 것도 좋겠죠. 뭐예요? 단합, 추선, 둘 다 3이니까 긍정, 부정, 단합, 추선, 긍부 이런 식으로 암기하든지 한마디로 6개 법칙이 있다. 이걸 꼭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 정리 1.34 8개 법칙은 보면 보통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법칙의 이름은 우리 많이 들었던 거라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몇 개? 6개, 8개 14개와 14개 법칙과 그 다음 앞에 정리 1.15 있죠? 1.15 조건문 변환 정리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15개 법칙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 절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절 강의를 마치는데요. 자, 오늘 과제. 오늘 과제는요. 20쪽에 연습문제 1번. 연습문제 1번이 정리 1.32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에 증명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포함해서 다 해보세요. 6문제가 있는데 이 6문제 진리표 그리는 연습할 겸 해서 문제를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낼 때 A4 용지를 4등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A4 용지를 2등분 해서요. 왼쪽에 3문제, 오른쪽에 3문제. 그래서 1번 문제 푸는데 A4 용지 한쪽만, 한 면만 사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연습문제 1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A4 용지를 2등분해서 왼쪽에 3문제, 오른쪽에 3문제에서 11번 전체를 한 페이지를 사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연습문제 17번. 이상 큰 문제 3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연습문제를 풀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